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도형의 이동인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좀 같이 나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배우는 좀 있을 거고, 우선 이제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다루는 도형의 이동은 크게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점, 하나는 점이 아닌 도형입니다. 물론 이제 점도 도형입니다. 아시다시피 점의 3요소죠. 점이냐 점이 아닌 도형이냐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좌표냐, 아니면은 y는 fx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도형이냐, 또는 fx, y는 0이라고 생긴 도형이냐, 이런 식의 구조. 뭐 참고로 이 구조를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y는 fx라고 쓰는 건 얘네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쉽게는 직선인데 이렇게 쓰면은 저렇게 쓴 거고요. y는 fx로. fx, y는 0이라고 쓴 거는 x 빼기 y 더하기는 0 이렇게 쓰면 밑에 걸로 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저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매번 그 점이냐 점이 아닌 도형이냐 이렇게 이름이 좀 길어지니까 암묵적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자, 도형을 이동시킬 거야. 점을 이동시키는 거니 아니면은 점이 아닌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니라고 구분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암묵적으로 그냥 야 점이야 도형이야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점이 아닌, 매번 니네한테 문제에서 야 이동이 있어, 이거 점이야 점이 아닌 도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긴 한데, 말이 길어지니까 점이야 도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점도 도형인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점이 아닌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는 약속을 해주고, 자, 도형의 이동 방법은 두 개 배웁니다. 두 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 크게 이렇게 두 개를 배우고, 세분화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평행 이동 안에서는 뭐 꼴랑 두 개밖에 없죠? 평행 이동 안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 이런 게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이런 게 있겠고,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이제 폭넓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크게는 뭐 이렇게 좀 나뉠 거고, 좀 여기가 좀 할 게 많죠. 얘기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크게는 점대칭이냐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선대칭 이렇게 나뉠 거고, 선대칭은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은 어떤 선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시키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건데, 못 그리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가면,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하실 텐데 선대칭 이런 거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얘를 선대칭을 시켜라 그러면은 대칭을 시키는 그 선에 대해서 그 도형의 각각의 꼭지점들을 갖다가 대칭을 시키면 돼요. 정확하게 그 대칭이라는 게 수선의 발 내리고 그만큼 더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점을 보내면 되죠. 가서 너무 똑같이겠는데 이 정도 가겠고, 여기 지금 가서 이 정도 가나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는 방법이. 선대칭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점대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점대칭은 만약에 점대칭을 시켜라 하시게 되면은 대칭을 시키는 대칭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동일한 방법으로 꼭지점을 갖다가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가서 그만큼 더 가면 되죠. 가서 그만큼 더 가면 되죠. 가서 그만큼 더 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게 이제 점대칭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점대칭을 시켜놓고 나니까 마치 어떻게 한 거랑 똑같아요? 얘를 점대칭 시키면은 180도 회전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180도 회전시키라는 거랑 점대칭이랑 같은 말인데, 뭐 우리가 교과내에서 되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는 줍시다.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는 줍시다. 점대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대수하면은 필요한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말고 이제 확대축소 있어요. 확대축소 개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수할 때 좀 필요합니다. 대수. 그러니까 대수에서 삼각함수 할 때 필요하니까 뭐 그 전에 필요해서 미리 알아두시면은 알아두는 만큼 알아두시면 되겠고, 메인은 저렇게 두 가지다. 여기까지. 크게 뭘 배울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평행이동부터.
평행이동.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하고 도형을 평행이동 시키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이동시키는 게. 도형 y는 fx가 있고 fx, y는 0이 있습니다. 근데 평행이동 두 가지밖에 없어서. 자,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있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있다고 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다,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뭐 좌표는 어떻게 되냐? 점은 이 화면 보면서 바로 그냥 증명 아닌 증명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 여기 점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땡기래요. 숫자로 합시다.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점을 저렇게 하래요. 그럼 오른쪽으로 세 칸 땡기면 돼요. 시키는 대로. y축으로 하나 내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좌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해보시게 되면 얘는 좌표가 x 더하기 3, y 빼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 자, 도형은 어떻게 되냐? 도형은 그러면은 얘는 결론만 먼저 써보면은 y 플러스 1은 f 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찬가지로 f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약간 뭔가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해요. 그죠? 원리는 다 자방입니다. 다 자취의 방정식. 자, 여기 이렇게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y는 fx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 저렇게 평행이동한 도형을 찾으래요. 방정식을.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때 이 도형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하나의 점을 갖다가 내가 P라고 해서 x, y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저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럼 1로 옮겨줄 거 아닙니까? P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3 y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이동이 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찾고 싶은 거거든. 얘를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자취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단계는 되게 심플하다 그랬어요. 내가 찾고 싶은 그 자취를 나타내는 점을 x, y로 둔다. x, y로 둔다. 관계시켜낸다 이거거든. 근데 x, y라고 둘라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x, y가 있잖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잠깐 프라임으로 두는 것 뿐이야. 그래서 나는 x 프라임을 x 더하기 3이라고 두고 y 프라임을 y 빼기 1이라고 두고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등식을 찾으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이 점이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내가 잡았으니까. 근데 관계식은 어디 있냐? 등식은 여기 있잖아. 누구에 대한? x, y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등식은 뭐냐면은 x, y에 대한 등식이거든. y는 fx라는.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잘 버무려서 프라임에 대한 등식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어? 이 등식에서 x는 x 프라임 빼기 3이잖아. y는 y 프라임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 아, 그러면 프라임에 대한 등식이 얻어졌지. 요렇게. 이게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 나타낼 때 프라임 안 붙이잖아. 우리가 여기다 프라임 붙인 이유가 뭐야? 아까 얘 확인할 때 처음에 쓴 애랑 헷갈릴까봐 붙인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프라임만 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불렀어요? 불렀어? 뭐? 난 불렀다고? 얘기해. 뭐? 프라임을 떼도 되죠. 아니지. 다시 누굴 대입을 해? 프라임이 있던 상황에다가 누구를 대입을 해? 여기 프라임에다가 얘를 다시? 아니지. 그러니까 봐.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목적지. 우리의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프라임하고 프라임 사이의 등식이 목적인 거야. 그게 자방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다시 이걸 대입하면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거죠. 다시 대입하면은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다시 20 나와. 다시 20 나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린 건 여러분이 원래 중3 때부터 들어봤던 이 평행이동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야. 여기는 왜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왜 플러스냐 이런 이야기거든. 자취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는 과정을 잘 납득을 하시면 뒤에서 배우는 다른 이동들에 대해서도 똑같고요. 솔직히 이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 아이 뭐 결론적인 것만 외우셔도 상관없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공부하시는 양에 비해서 자방을 갖다가 납득한다는데 의의를 두시고 자 요지는 핵심은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이런 거 회색으로 썼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건 이 결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방법. 그래서 방법을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걸 익히셔야 돼요. 뭐냐?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방법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x 좌표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형을 갖다가 저렇게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은 도형에 x라는 문자에다가 x 빼기 평행 이동한 만큼 y라는 문자에다가 y 빼기 평행 이동한 만큼을 갖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거는 유형 아마 거기 딱 한두 개 있어요.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맞힐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어설프게 공부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거기서 틀릴 거고. 그래서 이동 방법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동 방법. 그래서 핵심은 점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점의 이동은 지금은 평행 이동만 배운 거지만 점의 이동은 뭘 봐라? 좌표를 보셔야 돼요. 점의 이동은 좌표를 보셔야 되고 도형의 이동은 뭘 봐라? 도형의 이동은 문자를 보셔야 돼요. 문자. 핵심은 요거긴 합니다. 이거는 뭐 대칭 이동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따 대칭 이동까지 다 배우면 물어봐 볼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갖다가 뭐 항상 가르칠 때마다 물어보는데 뭐 거의 다 맞추는 경우는 드물고 한두 명 조금 틀립니다. 반대로 한두 명 맞을 때도 있고. 됐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의 요지는 이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실 때에도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건데 이런 건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점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어떻게 하냐 x에다가 3도예요. 이런 식으로들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x에다가 3이 아니고 x 좌표에다가 3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이에요. 끝이에요. 평행이동 여기 끝. 질문 있습니까? 없어? 어차피 쭉 갑시다. 아니다. 여기 풀어볼까? 아니 갑시다. 자,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책은 저 한참 뒤에 있어. 선생님. 네. 화장실 네, 갔다 오세요. 점 x, y 도형 쌤, 싫어. 자, y fx 오 저도요. 싫어. 너무 졸려요, 쌤. 왜 졸리지? 왜 졸린지 세 가지만 내가 이유. 내가 들어보고 타당하면 내가 쉬는 시간을 줄게. 눈치가 필요해서 정신이 필요해서 잠을 못 자서. 하나도 납득 못하겠네. 다음번에 잘 준비해 오세요. 그렇죠? 자, 대칭이동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따 개념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문제 풀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점하고 도형의 이동인데 왜 대칭 이동입니다. 대칭 이동은 크게 점대칭, 선대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점대칭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아는 점 대표적으로 뭐
점대칭하고 선대칭을 구분해서 하면은 조금은 더 여러분이 순서가 좀 쉬운 거 어려운 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니네가 아는 거 쉬운 애들부터 써보면은 제일 알고 있는 게 아마 X축 대칭 이동 알 거예요. X축 대칭 이동 중학교 1학년 때 합니다. Y축 대칭 이동 알 거고요. 원점 대칭 이동 알 거예요. 다 중1 때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아마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원래 Y는 X 대칭 이동. 요것도 아마 중1 때도 할걸? 그 다음 거부터가 잘 안 하겠지? 그 다음 거부터.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애들이, 여기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좀 기본이라면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A 대칭 이동도 있고, 세로선, Y는 B 대칭 이동도 있고, 가로선, A, B 점 대칭 이동도 있고, 그리고 y는 x 더하기 k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적인 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결과적인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것만 아는 건 아니고 저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좀 기본이죠. 위에가. 자, X축 대칭 이동은 여기 있는 점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점 X축 대칭 이동하면 보다시피 X좌표는 그대로 가고 Y좌표만 부호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아까처럼 다 쓰고 하면 내 팔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자, 결과만 쓸게요. 알았죠? 자,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냐? 점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지? 그럼 같은 논리로 Y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면 돼요? X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지금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외워야 된다고 해서 부담 가질 건 없는 게 대부분 듣고 이해되시면 수업 시간 내에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여기 있던 애가 1로 가게 되니까 X도 부호 바뀌고 Y도 바뀌죠. 그러니까 X 좌표랑 Y 좌표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y는 x 대칭 이동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y는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거든. 숫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3,1이었어. 그럼 대칭 이동하면 이게 합동이거든. 얘랑 얘는 이제 여기가 1이 되고 3이 되니까 3,1이 돼요. 뭐래? 1,3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x 좌표랑 y 좌표랑 자리가 바뀌어요. x 좌표, y 좌표 자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면 아까 여기 있던 애 점을 갖다가 보시면 얘가 대칭 이동되면 이제 그러면 1로 가는 거거든. 1로 지금 이 정도쯤으로. 그죠? 그럼 얘가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얘랑 지금 여기는 또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데 부호까지 바뀌죠. 부호까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좌표, 그러니까 x 좌표랑 y 좌표 이걸 다 근데 써줘야 되니? 그죠? 그렇진 않겠죠. 이걸 내가 다 써야 되나 한글 해야 되나? 자, 뭐 다 써야 되나? 그냥 말로 얘기할게요. 그죠? 우리 1학년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지. 우리 2, 4학년 애들은 이렇게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지. 다 들고 일어나는데 약간.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은 결국에는 x 좌표랑 y 좌표랑 바꿔주고 자리를 바꿔주고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걸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죠? x 좌표, y 좌표 자리 바꾸고 x 좌표, y 좌표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도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고 x는 a, y는 b 저런 애는 자 x는 a라는 거는 세로선입니다. 자 여기 선이 x가 a가 있는데 숫자로
문자로 합시다. 여기 x, y가 있어요. 얘를 대칭하래요. 일로 갈 거 아닙니까? 중점이잖아. y좌표는 안 변하잖아. x좌표는 얘랑 더해서 뭐 나와야 돼? 중점이니까 2a 나와야 돼. 아, 그러면 살살 암산하시면 2a 빼기 x야. 그죠? 그래서 얘는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그냥 쓸게, 결론을. 자,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2a-x, y 되죠. 그지? 그러면 y는 비대칭이면은 여기 있는 x, y를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가 중점이 b가 나와야 되니까 2b 빼기 y야? 그래서 얘는 결론이 x, 2b 마이너스 y야. a, b 대칭은요. 여기 이제 a, b가 있고 여기 x, y가 있는데 얘를 대칭을 시키래. 그럼 이만큼 더 가면 되잖아. 그럼 얘랑 중점이 그냥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럼 방금 했던 경험을 살려서 얘가 뭐가 되겠어요? 2a-x, 2b-y 이게 되겠네요. a, b 대칭은. 마지막 거는 뭐 원래는 외워야 되는 게 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상위권 학생들은 역시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빠른 애들은 좀 알아두라고 하는 것 뿐이고, 쟤는 원래는 푸셔야 되는 게 y는 x 더하기 k인데 핵심은 두 직선의 여기의 핵심은 기울기가 풀마 1짜리만 지금 적용이 가능한 공식입니다. 기울기 풀마 1짜리만.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상수항 달린 걸로 보시면 되죠. 특이 케이스로.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대칭시키라고 하면은 구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대칭시킨 점을 모르니까 얘를 원래 미지수로 잡는 거야. 얘는 두 개 지금 모르는 거지. 미지수로 잡아서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그럼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오면 되거든. 식 두 개가 뭐 나오면 되냐면은 얘랑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대입.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x좌표는 지금 y-k 나오고, 여기 줄이 잘 봐. 이렇게 y-k 나오고, y좌표는 x 더하기 k 나와요. 결과가. 자, 밑에 거 써보면 좀 잘 보일 거예요. 밑에 거는 x좌표, x, y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k에 대칭시키시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 나오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나와요. 대충 뭐 이게 보이죠? 이거 외우는 게 어렵지 않거든. 왜? 잘 보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 여기만 잠깐 관찰해보시면 바뀌는 패턴이 이거에 대칭시키니까 x자리가 좌표 자리가 y 빼기 k가 됐어. 뭐야? 얘를 x는 정리하세요. y 자리가 x 더하기 k 됐어. y는 정리하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칭해요. x는 정리하세요. y는 정리하세요. 그래서 외우려고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소주 그지야. 저러니까 네가 집에 못 가는 거야. 응? 다 외웠어 이소주? 외우긴 좀 됐죠? 자, 우리가 평행이동은 아까 자취해방정식으로 유도를 해봤더니 이동시키는 방법에서 좌표하고 도형하고 약간의 부호에서 뭔가 반대로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여기서 보시면 이항을 했잖아. 이항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대칭이동은 자취해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이항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애가 되거든? 한 개만 간단히 보면 여긴 지금 좌표 얘기였잖아. 만약에 도형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y축 대칭시킨다고 쳐요. 여기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가 y는 fx야. 여기 위에 점이 있어. 얘를 갖다가 y축에 대칭을 시키래. 그래서 얘를 대칭을 시켰어. 이 점. 그럼 이 점 대칭시킨 게 뭐야? 이미 알다시피 마이너스 x, y라고 앞에서 했잖아 우리가. 나는 이놈의 자취가 궁금하거든. 이놈의 자취가 지금. 그래서 자취가 궁금한 점을 갖다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잠깐 둘게.
그러면 x 프라임은 뭐야? 마이너스 x야. y 프라임은 뭐야? y야. 자취의 방정식은 프라임끼리의 관계식이지. 근데 내가 가진 관계식은 요게 있지. y는 fx가. 그럼 여기에다가 프라임을 넣어봐. 프라임으로 바꿔봐. 그럼 여기서 바꿔주니까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쓰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프라임 쓰게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프라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자취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은 y는 f 마이너스 x가 돼서 우리가 아까 점일 때 y축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x 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거든요. 자, 도형도 얘를 갖다가 y축 대칭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냥 똑같이 처리가 돼. 대신 이름만 바뀌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의 이동은 좌표를 보셔야 돼요. 점의 이동은 좌표. 그럼 이쪽에 있는 도형은 똑같은 처리이긴 한데 얘는 좌표라는 게 아니고 문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면은 그죠? 완전 힘들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정도 하나 써보면은 방법이 뭐냐? 결론만 써드리면 결론은 뭐야? y는 fx 도형을 갖다가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라. 그러면은 x에다가 y를 대입을 하고 y에다가 x를 대입한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x 좌표랑 y 좌표랑 바꿔오고 얘는 x랑 y라는 문자를 바꿔온 거야. 그죠? 얼핏 보면 같은 방법 같지만은 그 바꾸는 주체가 달라요. 얘는 좌표고 얘는 문자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만한 문제를 하나 던져드리면은 확실하게 납득이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는 뭐가 돼요? 얘는 그래서 x는 fy가 되겠죠. 이쪽은 fy, x는 0이 되겠고. 그죠? 방법은 그러니까 저기랑 비슷하니까 모양새가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거 해볼까요? 이거 x는 a 대칭하면은 도형은 뭐가 되냐? 똑같아요. y는 f 2a-x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얘는 이제 좌표에다가 여기 지금 내가 x랑 y, x랑 y, x랑 y 핑크에다가 쓴 x, y는 다 좌표자가 생략이 된 거거든. 근데 여기서 하실 때에는 도형을 갖다가 x는 a에다가 대칭시켜라. 그럼 여러분은 얘가 결과긴 한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시킨다? x에다가 2a 빼기 x를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리에다가 문자에다가 문자에다가 요거를 대입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똑같이 다 쓰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써줘. 모양새는 얘 한번 써볼까요? 얘를 갖다가 요거에 대해 대칭시키시면 y는 x 더하기 k에 대해 대칭시키시면은 어떻게 되냐? x 자리에다가 y-k 대입하시고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k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한 거 부르면 뭐예요? x 더하기 k는 f y-k야. 이거거든 결론은? 결론은 이렇게 된다고. 이런 거 아무튼 내신 때문에 하는 특유 유형이고. 그래서 요지는 도형에 이동해서 여러분 대칭 이동을 할 때 요 점은 어쨌든 여기 다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도형은 똑같이 문자를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몇 개만 써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애들만. 자, y축 대칭 이동 이 하면 뭐예요? y는 f-x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자, 원점 대칭 이동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이니까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됐고 여기 x는 a 대칭하시면 y는 f 2a-x 그리고 여기 a, b 대칭 한번 써보시면은 x에다가 2a-x 대입 y에다가 2b-y 대입이니까 y에다가 2b-y x에다가 2a-x 대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4개 써드렸는데 4개 써드린 이유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랄 게 뭐 딱히 여기는 뭐지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거야. 그래서 한번 자기가 직접 몸소 깨달으시면 되죠. 내가 제대로 아냐 모르냐는 거. 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 2x f 마이너스 y 플러스 1, 2x는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후 대칭이동은 뭐 어려운 거 합니까? y축 하죠 맞아. y축 대칭이동 한 결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해! 자, 이걸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게 이제 맞추면 뭐 되게 심플한 걸 물어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 못 맞출 겁니다. 아마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뭘 시켰는지 모르는 애들이 항상 매일 많아.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를 대답하라고. 알겠어? 여기 말고 여기를 대답하라고. 어쨌든 얘도 여기를 대답을 하고 물어보면 이소준이 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강훈이도 이거 나왔어요? 그래요? 생각들이 비슷하네요. 맞으면 다행인데. 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만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 2x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죠? 그리고 y축 대칭이동입니다. y축 대칭이동은 x좌표의 부호를 바꿔라. 그러니까 y 플러스 1, 2x. 그래서 매년 보면 이거 잘 맞추더라고요. 저만. 맞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자, 도형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부터 하시면 f 마이너스 y 플러스 1 2에다가 x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러면은 f 마이너스 y 플러스 1, 2x 플러스 4예요. 우선 그리고 두 번째가 y축 대칭이동이야. y축 대칭이동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f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얘가 맞네요? 수학은 절대 다수결 따라가지 않죠. 네 혼자 맞춘 거 아니야? 그지 서주야? 네. 어? 그러니까 개념을 똑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매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고서 틀리신 분들은 또 별개의 얘기겠지만 대부분 왜 틀리냐 얘.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 이서주 네.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안 썼어요. 쓰고 틀리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진짜 단순 실수니까. 근데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도 안 해. 그러고 틀리면 어떻게 뭐? 저 A로 봐가지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진짜. 야 그럼 질문을 했어야지. 야 애초에 그게 더 이상해야 돼. 얘야 그렇다 쳐 좌표니까. 그치 얘는 도형인데 여기 A가 왜 들어가 변수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신입생입니까 그리고? 나 자기소개해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 봅니까 지금? 핑계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똑바로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겠다고요. 예? 됐고요. 됐죠? 여기 뭐 질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서주 뭐 할 말 있어요? 없죠? 사과하세요 그럼. 누구한테요? 그냥 다 대국민 사과하세요. 자, 그럼 자 요 얘기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여기 잠깐 몇 개만 썼어요. 특징적인 거. 자 그럼 잘 봐요. 요 핑크 얘가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약에 fx가 f-x랑 같대. 이 말은 뭐겠어 그럼? 얘가 지금 방금 봤잖아. 야 뭐야? 얘가 y는 fx를 갖다가 y축 대칭시키는 아니야. 그러니까 y축 좌변에 있는 애는 원래 거고 우변에 있는 애는 y축 대칭시킨 애고. 근데 얘가 모든 x에서 다 똑같대. 둘이 항상 같대. 그 말은 뭐겠어요? 왜 그러겠어? y축을 어떤 도형이 있는데 걔를 y축 대칭시켰더니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겠어? 원래가 y는 fx가 뭐다? y는 fx 원래 게 y축 대칭이었다는 소리죠. 원래 게 y축 대칭이니까 얘를 y축에 대칭시킨 걸 그려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x에서. 맞아요? 그럼 같은 논리로 fx랑 마이너스 y야. 마이너스 건너가야지 y 둘이 같겠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대요. 아, 이 말은 뭐겠어요? fx가 원점 대칭이었다는 소리지. 맞아요?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 2a-x랑 같대요. 이게 a야. 그랬어? 자, 그럼 얘는 뭔 소리겠어요? y는 fx가 애초에 x는 a 대칭이었다는 소리지. 마지막으로 얘 y눈으로 만들고 비교해야 돼. 그 말은 fx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 y눈으로 만드시면 쓱쓱쓱쓱 넘어가면은 2b-f 2a-x냐? y눈으로 만들면 얘를 y눈으로 만들면 그리고 얘랑 둘이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y는 fx가 a, b 대칭이었다는 소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 핑크색으로 써준 애들을 통해서 앞으로 조건에 대한 수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뭐 빨리 하시는 분들은 1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 때 이거 배우는 이후부터는 다 할 줄 아는 거고,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가서 하시는 건데, 어떤 도형,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놈의 대칭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대칭성. 알겠습니까? 당장 나오는 건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뒤에 가서 이제 유리 함수가 또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대수나 미적분 원가면 많이 나오고, 얘가 특히나 이제 함수인 경우에는 참고로 y축 대칭인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말이 길잖아요. y축 대칭 함수 말이 길잖아. 줄여가지고 뭐라고도 해요? 우함수. 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말로 이름을 줄여서 원점 대칭 함수를 갖다 줄여서 기함수라고 부르거든. 기함수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식이 요러면은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조건식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함수가 어떤 도형이 y축 대칭이잖아요? 그 y축 대칭이라는 거는 그 도형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으면은 그게 y축 대칭이라는 소리야.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해석을 해내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해서 공부하진 않고요. 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더니 걔가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으면은 그게 원점 대칭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원점 대칭을 찾을 수가 있고 y축 대칭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보시면 예를 들어 뭐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x가 있어요. 아직은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대칭성을 뭘 띠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넣으니까 뭐 나와? 이거 나오잖아. 원래 거랑 비교해봐. 마이너스 붙인 게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점 대칭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거는 어떤 함수가 x는 a 대칭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뭐냐면요, 참고로 얘는 여기서 약간 일반화된 겁니다. 일반화. 얘는 특수한 점이 특수한 선 y축, y축이 선으로 뭐야? x는 0 아니야. a가 특히나 0일 때를 쓴 것 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얘가 일반화된 거야. 좀 더 보편적인 걸로. 그러면은 요 일반화된 수식을 보시게 되면 얘는 fx랑 f2a- 같다는 거는 x는 a 대칭의 수식의 구조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함수가 ff들이 똑같아요. 임의의 x에 대해. 근데 그때 여기 들어있는 애랑 여기 들어있는 애를 더했더니, 여기랑 여기를 더했더니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가 나와요. 상수가. 정확하게 지금은 상수 2a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는 요거 절반 대칭입니다. 지금은 뭘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이 대칭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찾는 방법을. 응? 예를 들어서 f 4-x 있고 f x 더하기 2 있다.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봤을 때 뭐 ff 똑같네, 함수값이. 근데 잘 보니까 얘랑 얘랑 더했더니 변수는 사라지고 6 나오네. 아, 그럼 얘는 x는 얼마 대칭? 3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x는 3대칭인 함수가 뭐 있어? 확인을 했으면 써먹어야 될 거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야?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x는 3대칭이 뭐 있어? 아는 함수도 별로 없으면서. 아니, 아는 함수도 별로 없으면서 진짜 절대값 굳이 어려운 데로 가고 있어. 2차 함수죠. 2차 함수 축방 아닙니까? 축방.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요 a, b 대칭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우면 까먹을 것 같으니까 밑에 다시 쓰면은 얘는 구조가 f 함수값 f 함수값 더한 게 상수야. 상수. 그리고 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가 모든 x에 대해서 더했더니 합이 변수 사라지고 상수야. 지금은 2a. 그러면은 얘 절반 콤마 절반 대칭이에요. 절반 콤마 절반 대칭. 구조가 그렇다고. 왜 되는지는 아까 설명했고 이제 구조만 보여드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푸시는데 f x f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0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보셨을 때 얘가 이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f 더하기 f가 상수 나왔네?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변수 사라지고 상수 나왔네? 아, 그러면 점대칭이다. 뭔 점대칭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대칭이다. 야. 절반 절반 대칭이라고요. 절반 절반. 나중에 하면 그런 거 물어봐요. 왜 절반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왜 절반이에요? 절반이니까 절반이지 뭐. 왜 절반이라고요? 애초에 절반이니까 절반인 거지 뭐. 왜 절반인지 설명해 주려면 다 거슬러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근데 이런 거 이제 어쩌면 되게 단편적인 지식이고요. 실제로 얘가 이제 고2, 고3 돼서 계속 필요한 내용은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x는 a 대칭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함수를 알고 있어요. 대칭성 띄는 애. 그리고 요 a, b 점대칭 같은 애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 뭐가 있어요? 점대칭 함수.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 뭐 뒤에서 배운 함수가 두 개밖에 없어. 자,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 그죠? 유리함수가 점대칭이야. 유리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보면 되고, 이미 한 바퀴 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고. 응? 많이 척하고 있어. 자, 됐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 좀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는 했고, 문제는 대충 빨리 합시다. 자, 기본 문제들은 안 할게요. 숙제를 하시고 이거 넘어요. 이런 거 다 하세요. 개념 체크.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건방지게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하세요. 같이 서주야. 하거든요. 이 표시 뭔지 물어본 사람이 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글쎄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점을 이렇게 바꿨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됐고요. 문제를 보세요. 패스 그죠?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 얘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x축으로 플러스 5만큼이고 y축으로 플러스 3만큼이야. 그러면은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라는 건 도형이니까 x에다가는 x 빼기 5를 대입해야 되고 y에다가는 y 빼기 3을 대입해야 돼요. 그죠? 쓰시면 y에다가 y 빼기 3 x에다가 x 빼기 5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보다 좀 성취도가 낮거나 좀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한테 이거 무조건 쓰라 그래요. 도형에 이동할 때 무조건 쓰라 그러거든요. 이거 대입하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조건 쓰라고는 안 하겠는데 전형적으로 이걸 안 썼을 때 틀릴 수 있는 케이스를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지웠네요. 그죠? 아까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그런 문제 풀 때는 틀린다고 여러분 이런 걸 안 쓰시면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적어도 꼭 쓰셔야 된다고 지가. 무조건 안 쓰는 거는 능사가 아니야. 됐고요. 요거는 참고로 여기 이 직선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x 냈대요. 똑같이 대입해서 하시면 되겠죠? 계산 문제 좀 뺍시다 이런 거 다. 넘어가. 자 3번은 이제 문제 풀 건 아니고 해줄 얘기는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원이 있어요. 원을 갖다가 저렇게 평행이동해서 저원이 됐대. 그때 미정계수 찾으려는 건데 자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냐 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뭐를 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점이 편하죠. 점이. 그죠? 자 원을 이동시킬 건데 이 원이라는 도형을 싹 다 이동시킬 필요가 굳이 있냐? 아니죠. 어차피 중심만 가면은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그 도형의 핵심을 이동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포물선 2차 함수도 꼭지점. 그죠? 그놈만 보내면 어차피 따라오겠죠. 나머지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문제는 분명히 무슨 문제야? 도형의 이동 문제지만 얘를 굳이 도형의 이동으로 풀 필요는 전혀 없죠. 얘가 결국엔 중심의 좌표가 2,-1이란 말이야. 천천히 하시면.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란 말이야. 그럼 그냥 점의 이동으로 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b는 4도에서 6이고 마이너스 c는 5도에서 4잖아. 이런 식으로. 반지름은 안 변할 거고. 이런 요령을 아셔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코마1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x축에 대칭 이동하는 점을 표현할 때 PQ의 길이 구하래요. 잘하시고 됐고 자 직선을 갖다가 y축 대칭 파이팅 하시고 자 원을 갖다가 원점 대칭 마찬가지죠. 굳이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필요는 없고 원을 갖다가 원점 대칭하는 원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 놈을 갖다가 중심 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반지름 따고 반지름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죠?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점을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 바꾸면 돼. 그래서 여기다 대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정말 여러분이 변별이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변별은 앞에서 배웠던 직방 원방하고 이 도형의 이동이 다 짬뽕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고난도 변별이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확실히. 지금 당장 그걸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어디 지나야 돼요? 중심 지나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주의사항은 아닌데 혹시나 자 이차함수 포물선인데 자 평행이동해요. 꼭지점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평행이동까지만 할 때는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당연히. 근데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최고창의 부호가 바뀔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죠. 그죠? 예를 들어 뭐 Y축 대칭이동하면 부호 안 변하겠지. 하지만 X축 대칭이동하면 부호가 바뀌겠지 최고차에. 대칭이동했을 때는 그런 게 포물선에 한해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 했죠? 아까 해준 얘기입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랑 수직관계 두 개로 연립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와중에 기울기 풀마 1자리에 한해서는 좀 바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다. 내신에서. 지금 저거 안 외우셔도 나중에 내신하기 전에 바짝 외우셔도 되고요. 하다가 외워지면 하시고 말면 말고. 이거는 그래도 좀 해볼까? 이번에 자 원을 갖다가 여기에 대칭이동 원방을 구하래요. 자 얘 바꿔주시면은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7, 25 얼마냐? 마이너스 2에다가 4, 2냐? 몰라.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3,마삼 대칭이니까 이상한 거 막 그 2a 마이너스 그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원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어차피 5, 마이너스 2를 저 3,마삼에 대칭시키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여기는 뭐 돼야 돼? 아니 더해서 6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뭐 돼야 돼? 더해서 마6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식 그걸 외워서 써야 될 때 외워서 쓰시고 그냥 원리로 풀어야 될 때 그냥 원리로 푸시고. 맞냐 이기가? 맞네요. 자 보시면 되겠고 여기 8번에 1번 보시면 자 2,4를 저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인데 자 2,4를 갖다가 저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을 찾으려는 건데 여기를 그죠? 이건 우리가 공식 없습니다. 이것까지 일반화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러면 얼마나 많이 외워야 돼 그러면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a, b 잡고 미지수 2개, 식 2개. 그럼 식 하나는 우선은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바로 이 정도 암산합시다. y 중점이 2분의 b 플러스 4 2 곱하기 x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빼기 5 요 식 하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a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둘이 연립하면 되죠. 요거 연립하실 때 주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구멍. 여러분이 위의 식 당연히 일반적으로 풀 때 어떻게 해요? 분수니까 양변에 2 곱하죠. 일반적으로. 분수로 그냥 푼 애들도 있긴 한데 거의 다 곱하실 겁니다. 양변에 2 곱하시면 뭐예요? b 더하기 4죠. 이쪽은 2 곱하시게 되면은 2에다가 a 플러스 2죠. 그죠? 여기 뒤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많이 틀립니다. 여기. 요거 요 유형에서 특히나 요 문제 풀 때 중점 대입하다 보니까 항상 2분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양변에다가 2 곱해가지고 마무리하실 때 여기에서 상수항에다가 처리 안 해가지고 틀린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지가 이제 이런 구멍을 만약에 틀리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됐고 자 이제 대칭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좀 별개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냥 최단거리 문제예요. 최단거리
문제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2,3하고 1,1과 x축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때 AP, BP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그림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2,3입니다. A가 이쯤에 있고요. B가 1,1입니다. 여기쯤에 있고요.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때 AP, BP의 길이의 합을 최소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P가 움직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거 뭐 이런 게 다양한데 언제가 제일 짧으냐 이런 이야기고 최단 거리의 핵심은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가야 최단이냐 제일 짧게 간다는 거잖아.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가면 돼요? 뭐 이제 약간 물리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원래 빛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가요? 빛이 이동할 때 어떻게 가요? 본 적 있어요? 직선으로 가죠. 그래서 빛은. 그래서 직선이 최단 거리의 핵심이에요. 직선 경로가 최단 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경로를 갖다가 직선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꺾였잖아. 그지? 그럼 저 꺾인 애를 어떻게 직선으로 만들 거냐 이걸 생각하시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배웠던 이제 앞에서 배운 대칭 이동이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을 갖다가 내가 X축에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랑은 합동으로 길이가 같아. 맞아요? 그럼 원래는 꺾은 길이를 더했어야 되는데 얘 대신에 얘를 더해도 되지. 그죠? 그럼 요게 요 꺾인 상황에서 꺾이는 포인트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 그럼 제일 짧은 게 언제야? 요거네. 직선 경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A'B를 구하시면은 그게 최소값입니다. 요런 문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문제. 자, 또는 X축이 있어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X축 위에 움직이는 P가 있어요. AP, BP의 최단 거리 구하래요. AP, BP의 합의 최소값.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에서 B까지 이으면 되겠죠.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대칭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푸세요. 알았어요? 상황을 보고 어느 상황인지 결국에는 한쪽에 있냐 반대편에 있냐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한쪽이냐 반대편이냐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냐 그거를 또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돌아와서 이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풀었는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항상 고민해서 푸시면 좋죠. 근데 매번 그렇게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어떻게 대칭을 누구를 시킬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이 대칭 이동을 시켜서 직선 경로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한테 약간 팁이죠. 누구를 어디에 대칭시킬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은 원래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직선 경로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좀 미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면은 누구를 지금 저 상황을 보시면은 누구를 대칭시켰어요. 우선 A를 대칭시켰어요. 근데 B 대칭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구의 후보는 뭐냐면은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정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정된 점. 고정된 점을 대칭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점을 어디다? 지금은 어디다 대칭시켰어요? 지금은 X축이었는데 이 X축의 정체는 뭐냐? 지금 움직이는 점 P가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요 어디의 정체는 그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을 보시면 돼요. 그죠? 움직이는 점. 동점이 지나는 선을 보시면 돼요. 동점이 지나는 선.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 근데 이 동점이 지나는 선이라는 표현은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마치 우리가 이게 아까 잠깐 내가 빛 이야기를 한 게 빛이나 뭐 당구공 얘기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원래 문제가 지금 이거였잖아. 이렇게 이제 마치 반사되는 거, 튕기는 데가 있죠. 그러면 저런 포인트, 튕기는 선이 있잖아. 그러면 그 튕기는 선이 곧 요 선이 될 겁니다.
머리만 피게 되겠네. 팅선. 자, 그래서 요 선을 찾으셔도 되겠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자, 그러면은 옆에 9-4 한번 해보세요. 자, 1,4, 5, 있고요. AP, PQ, QB의 합의 최소입니다.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직선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직선 경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누구를 어디다 대칭시킬 거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선 고정된 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고정된 거는 A랑 B입니다. 얘네는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고정된 애를 대칭을 시켜. 어디다? 움직이는 선이 있는 데에다가, 움직이는 점이 있는 데에다가.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아니 A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 데가 지금 X축하고 Y축인데 A를 X축에 대칭시킬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직선 경로를 만들려는 목적에 맞질 않잖아. 그래서 얘를 Y축에 대칭을 시켜. A'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경로에서 AP는 사라지는 거야. 요건 사라지고 대신 뭐가 생긴 거야? A'P가 생긴 거지. 똑같은 길이가 합동으로.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직선이 좀 보이네? 여긴데 또 꺾였거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고정된 애는 B니까 B를 이번에는 X축에 대칭을 시켜서 B'.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QB라는 이 경로는 사라진 거고, 나한테 있는 경로는 대체로 얘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PQ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찍 이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게 최단이네.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최소값도 물어보지만 뭐도 물어보겠어요. 최소값일 때 그때 움직이는 PQ의 정확한 위치,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PQ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 여기랑 여기. 다시 말하면 노란색 직방의 절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가서 우리가 건너뛰고 온 유형들이 좀 있습니다. 개념 익힘 체크부터 170초도 아니에요. 더 앞이네요. 163부터 이제 개념 체크 있거든요.